자, 2022년 세제 개편한 7월 21일에 10일 전에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었고, 그 전에 이제 언급들도 많았었고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뭐 이제 세제 개편안이니까 뭐 부동산 세금뿐만 아니라 각종 모든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개편할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제 뭐 간단한 요약본처럼 42페이지 분량이어서 다 볼까 했는데 부동산 편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편만 보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동산 편이 26쪽, 27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뭐 처음에는 뭐 이래서 어떻게 우리는 세제를 뭐 문제들이 있고 해서 개편해야 돼라고 나와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개편할게 하고 나와서 경제 활력을 위해서 이렇게 할 거고 민생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할 거고 조세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해서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부동산 투자자들 입장에서 뭐 관심 가져야 될 게 첫 번째 이제 법인세 세율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언급이 되죠. 음.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하고요. 일단 부동산 세제편으로 넘어가서 어 26, 27쪽. 부동산 세제 정상화. 금년 상반기에는 이렇게 추진했대요. 그래서 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하기 위해서 2022년 5월 10일부터 양도한 거는 소급 적용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죠. 그래서 1년간 한시 배제인데 뭐 이제 지금 그 중과 매물이 나왔다가 뭐 다시 또 세금이 개편된다고 하니까 매물을 또 걷어들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죠. 그래서 뭐 1년이었지만 1년 끝날 무렵쯤에 다시 한번 또 뭐 연장할 수도 있고요. 뭐 이거는 언제든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 기간은 재계산 다시 계산하는 거 폐지했고요. 그다음에 뭐 전입 요건도 폐지하고 뭐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고 뭐 등등 하고 있죠. 이미 다 앞에 우리 언급했던 내용들이고 이제 다주택자 입장에서 가장 좋았던 건 뭐다? 종부세 이제 부담 완화. 종부세가 너무나 징벌적인 세금인 거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세금이 아니라 벌을 내리는 거죠.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벌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사회하고 맞지 않는 거죠. 사회주의적이고 공산주의적인 성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지도 만나서 지금도 뭐 계속 항의하고 뭐 이제 대법원 판결 재판에 걸고 소송을 하고 진행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이제 뭐 응원하고 잘 되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다주택자 입장에서 저한테 되게 가장 큰 장점은 이거였던 거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였는데 60%로 인하했다. 즉 40%의 종부세가 절감하는 효과, 단순하게 계산하면은 40%가 줄어들었다 보면 돼요. 제가 뭐 3, 4천만 원 내야 됐다면 1,200만 원 정도를 세금을 40%니까 뭐야? 4천만 원이라고 하면 1,6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준 거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한테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은 40%가 줄어드는 효과를 주었기 때문에 베리베리베리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향후 어떻게 나올 건가?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개편안은 아니잖아요. 개편이 아니라 개편안이에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개편할 거야라고 방향을 잡은 거고 이제 국회 통과가 돼야 되죠.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거고 아무튼 지켜봐야 됩니다. 원래는 세금이 이랬었던 거였죠. 네. 그런데 이제 원래 세금이 2018년 이제 요거 그쵸? 거의 적었어요. 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일반 사람들도 세금이 늘어나요. 그쵸? 네.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갑자기 해요. 네. 투자를 하건 안 하건. 그럼 다주택자는 더 많이 부과하는 거죠. 네. 너네는 나쁜 놈들이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징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더 올렸죠. 3.2에서 6% 뭐, 0.6, 2배 가까이 또 올려버려요. 1년만. 그러니까 0.5로 따지면 2배 이상이, 200% 이상이 뭐 3년 만에 세금이 올라가요. 이 행위,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부동산 방향성이 너무 잘못되었다고 우리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간에 안 맞이하려면은
명의를 분산, 배우자 명의를 활용하면은 25억이, 만약에 우리가 총 20억 원치를 갖고 있다면은 명의자 배우 내 거, 배우자 거 나누면은 10억씩 가져가니까 둘 다 여기 구간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럼 세율이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겠다? 원상태대로 돌려주려고 하는 거죠. 네. 하지만 그럼에도 완전 옛날로 돌아가면은 통과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도 옛날보다는 조금은 더 높은 게 2.0이 2.7 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좀 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는 여당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주택자를 지금 징벌적인 가세라고 해서 몰아세웠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와서 이걸 받아들이면은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비합리적이고 좀 비합리적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생떼 쓰는 거 있죠. 내가 이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이거를 내가 주장을 철회하고 이게 뭔가 잘못된 걸 느끼는 건 알지만 여기서 내가 물렀으면은 나의 자존심이 다치고 내가 모든 게 신뢰를 다 잃고 믿음을 다 잃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주장을 계속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게 이게 아마 정부의 방향이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겉으로는.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하고 막 뒤로는 다주택을 늘리고 뭐 임차인한테 전월세 상한 임대차 3법 시행 전에 바로 전월세를 막 올려버리고 이런 행위들을 해서 우리가 내로남불이라면서 막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불구하고 느끼는 게 알지만 우리가 당의 입장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미는 건 아닐까. 이렇게 되면은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더 세금 부담이 줄어들겠죠. 옛날만큼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돼도 버는 거에서 충분히 내고도 매우 만족스러운 세금이라고 생각해요. 합법적으로. 이 종부세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세금이긴 해요. 예. 앞에 사례를 들어도 알겠지만 대한민국 이 세금 너무 세요. 예. 부동산 세금 특히 세요. 선진국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보통 그래서 이게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이게 난항을 겪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된다는 아니에요. 뭐 아무튼 조정을 거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른 거를 살을 내어주고 쟁취해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정부의 방향성은 이 종부세라는 게 부당하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다시 원래대로 낮추는 정상화시키려고 하는데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면은 이 윤 정권에서는 어쨌든 간에 종부세가 더 증가해서 다주택자한테 부담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거 우리 방향성 자체는 알 수 있잖아요. 지금보다 나빠지지는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주택을 늘리는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투자를 해도 되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왜냐면 지금보다 나빠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또 좋은 것도 이제 이 공제가 또 커져요. 제가 이제 예전에는 뭐라 했죠? 우리가 6억 마치고 내가 만약에 명의가 두 개 있어요. 나랑 배우자. 그럼 네 명이 6억을 마치고 그다음에 배우자 명의 6억을 마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하라 했어요? 제가 질문도 했지만 6억 다음 구간이 우리 뭐였어요? 3억 원 이하. 그래서 6억 플러스 3억 해서 9억까지 맞추면 돼요. 4명이 다시 9억, 그 다음에 배우자 명이 9억.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4명이 12억, 그 다음에 배우자 명이 12억. 왜냐면 3억 다음에 6억까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12억 다음에는 다음에 6억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4명이 18억, 배우자 명이 18억. 이런 식으로 가면 세율을, 종부세를 최대한 적게 내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거기에 명의가 하나 더 늘어나면은 더 다운될 거고요. 명의는 늘어날수록 다운되겠죠. 근데 이 6억을 얼마로 늘어준다? 9억으로 늘려준다. 9억으로. 이것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죠. 뭐 1주택자를 위한 거기도 하고 뭐 1주택자는 지금 더 올려주죠. 원래 지금 1주택자는 원래는 9억이었었는데 11억으로 올려줬는데 이거 얼마까지 늘리겠다? 12억까지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방향성 자체가 나쁘지 않은데 요거는 태클 걸 수 있죠. 왜냐면 다주택자도 9억이 공제가 되니까.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4명이 9억, 배우자 명이 9억까지 총 18억. 시가로 따지면 25억 정도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낼 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린 다음에 올라가 봐야
9억 다음에 내가 한 10억 정도만, 10억 쌓으면 종부세 1년에 한 200 낼래나? 200 정도 150, 200? 150면 200 정도 사이 낼 것 같아요. 10억이면은 뭐 시가로 따지면은 총 한 28억? 30억?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까지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더 낮아지니까 이거 제가 지금 말한 것보다 더 적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말한 거는 80%, 85%일 때 세금을 냈던 기억이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건 지금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다? 2023년 내년부터. 지금 이제 우리가 2022년 6월 1일 재산세 기준일, 종부세 기준일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6월 1일에 집을 보였던 사람들이 7월, 9월에 재산세를 내고 있고 지금 12월 달에 종부세를 낼 거잖아요. 이건 이미 결정이 났고 그 다음에 내년 거부터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12억까지 올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요거는 다주택자 때문에 개인 태클이 걸 수도 있지만 같이 잘 넘어가지도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도 다주택자한테 좋다. 왜냐면 집 채수가 늘어나더라도 공제되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4명에 9억, 배우자 명에 9억까지는 세금이 종부세가 낼 일이 없다. 넘더라도 세금 별로 안 내요. 꼭 계산해보세요, 여러분들. 계산 안 해보고 종부세 많이 낼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항상 이야기하죠. 예. 근데 계산해 보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예. 자, 그래서 근데 지금 이렇게만 하니까 지금 올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작년보다. 그래서 말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다주택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거는 반대가 심할 것 같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1주택자들을 위해 표를과 민심을 얻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올해만 11억이 아니라 14억. 12억은 내년부터라 그랬죠. 1주택자.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14억까지는 공제해 줄게로 하는 거. 이런 거는 아마 반대할 일이 없겠죠. 왜냐면 1주택자를 위하고 서민을 위하는 거는 뭐 지난 정권에도 방향이 맞기 때문에 통과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추가로 고령자 60세가 넘거나 또는 장기 보유자 오래 보유했으니까 5년 이상 투자 목적이 아니야. 이 사람들 집 두 채가 아닌 1세대 1주택자고 돈도 많이 안 버는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그리고 종부세가 100만 원 초과하시는 분들은 이 납부를 언제 한다? 지금 현금이 없으니까 왜 집 한 채밖에 없으니까 상속이 되거나 돌아가시거나 증여를 하거나 양도 즉 주인이 바뀌는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해 주자. 지금 내지 말고 팔 때 내, 상속될 때 내, 증여낼 때 내. 대신에 이자가 발생하다. 그래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당장 현금이 없는데 체납되는 것보다는 뭐 나중에 낼 세금은 그 세금에 대한 이자가 붙기 때문에 늘어나겠지만 그래도 뭐 경매에 넘어가거나 이런 일들은 생기지 않겠죠. 그리고 뭐 일시적 2주택자 상수주택 지방저가주택의 요건들은 여기에 나와 있고요. 엔드 요건이라는 것들만 뭐 기억만 하고 나머지 읽어보시면 돼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있던 거랑 비슷하고요. 뭐 특히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큰 핵심은 종부세율이 낮추는 방향. 예전처럼 좀 돌아가는데 완전 예전처럼 18년 이전이 아니라 걔네보단 살짝 높은 수준. 왜냐면 정부 입장에서도 세금은 부동산에서 세금이 크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막 옛날처럼 돌려보내는 거는 반발이 심할 것 같으니까 했는데 이것도 지난 정권에 비하면은 너무 적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반발은 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가 부동산이고 나머지 뭐 등등등 한 번쯤은 좀 뭐 내가 사업을 하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들을 가볍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면세 한도도 600불에서 800불 정도로 늘어나는 것 같긴 한데요. 뭐 아무튼 그래서 보면 이제 추진 일정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21일에 발표했고 입법 예고는 17일 동안 하고요. 근데 차관의 국무회의 통해서 정기 국회 제출해서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결론은. 발표했다고 해서 결정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서 뭐 어떤 것들은 타협 보고 조정되고 하면 과정들을 겪어야 되겠죠. 그 과정이 조금은 걸릴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상세보는 이제 216페이지에 걸쳐서 아까 내용들을 이제 법 안으로 이렇게 현행은 이런 법으로 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으로 나오는 건데요. 좀 이슈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법인세율인 거죠. 법인세율이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구간도 많아요.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딱 2개 구간, 뭐 10%, 20% 이런 식인데 우리나라는 뭐 10%, 20%, 22%, 25% 4개 구간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고 세율이 25%인데 22%로 줄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원래 2억까지가 10%였는데 5억까지로 바뀌는데요.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한테만 10%를 3억을 더 줄여주는 거죠. 원래는 2억까지가 10%인데 5억까지 10%로 바뀌는데요. 그 외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데는 20%, 즉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제외되는 기업 중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에 있는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전세를 놓는 투자를 법인으로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소득들이 임대 수입이나 뭐 이자 배당으로 잡혀버리는데 이게 이제 매출액 대비해서 50% 이상이 되면은 세율이 올라가 버리는 효과가 돼요. 그래서 그냥 부동산 갭 투자해서 전세 놓고 이런 투자를 하는 거는 법인으로 하는 것보다 개인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해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법인으로 자꾸 투자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 아직 법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풀어줄 마음이 1도 없다. 네, 부동산 법인에 대해서는 그 방향성은 바뀌지 않는 것 같고요. 여전히 단타만 남았는데 단타 자체도 세율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해당이 되면 세율이 더 훨씬 세요. 단타 훨씬 세진 않겠구나. 개인보다는 그래도 적을 수는 있지만 메리트가 크게 없어진다. 그래서 굳이 개인 명의로 얼마든지 투자하셔도 괜찮다. 법인 자꾸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투자를 많이 해보고 난 다음에는 다양한 방법들 때문에 법인을 고민하게 되고 법인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강의는 다 법인으로 계좌를 받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법인의 매출의 비중을 강의, 뭐 그런 사업 비중으로 더 높여내려고 하는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등등의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뭐 아까 우리가 잠깐 짧게 봤던 부동산 편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 정상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언제부터?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다.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구간을 바뀌면은 세율은 많이 줄어들고 생각보다 다주택자 세금 내는 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6억 원에서 9억 원을 늘리고 일반 사람들 다주택자도 9억 원 공제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1주택자는 12억까지밖에 공제하는데 법인은 똑같다. 좌동 왼쪽과 똑같습니다. 동일하다. 기본 공제 없음. 이게 제일 크죠. 개인으로 투자하면은 6억, 9억 이제는 9억까지 세금을 종부세를 안 내는데 법인은 1억이든 2억이든 다 내야 되는 거죠. 종부세를. 법인에 대해서는 방향성 자체가 여전히 제가 이야기했지만 법인은 가장 마지막에 완화시켜 줄 거예요. 집값이 많이 조정받고 사람들이 투자에 대한 열기가 식어야지 법인에 대한 규제를 풀어도 반발이 없다. 그런데 그래서 2022년도에 말들이 아우성이 심하니까 올해는 3억 원 더 추가해서 14억까지 공제해 줄게 라고 또 넣은 거죠. 아까 말했다시피 뭐 1주택자, 고령자, 60세 이상, 5년 이상 보유한 사람의 납부 유예해주는 거 보면은 납부 기한 이후에 납부 유예 종료 시점까지 이제 뭐 상속하거나 증여되거나 양도하는 그 종료 시점까지 이 시점까지 이 기간 동안에 이자 상당액 이자를 부과할 거다, 이자 받을 거다, 이자 유예시켜 주는 거지. 이자를 우리가 공짜로 돈 빌려주는 거 아니야? 지금 돈 받아야 되는데 이 돈 안 받는 거는 나중에 받는 것까지 이 기간 동안에 이자를 부과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자 받는다. 아까 거기에는 안 써 있지만 여기에는 이자를 내야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뭐 당장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뭐 굳이 이자까지 내면서 할 필요는 없죠. 미루는 건. 돈이 정말 없고 투자금을 뭐 융통시키기 위해서는 이율을 이제 확인해 봐야겠죠. 이율이 뭐 아마 뭐 정기예금자율보다 높겠지만 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나온 건 없어서. 이율이 나오면은 그 이율 보고서 그냥 팔 때 내도 상관은 없을 수 있겠죠. 투자자는 항상 자금 흐름을 잘 만들어놓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지금 세금을 안 내고 세금 이연시켜가지고 나중에 내는 걸로 하고 지금 그 돈이 크다면은 세금이 크다면은 그 돈만큼 내가 투자를 할 수 있어서 그 수익을 또 창출시킬 수 있다면은 좋겠죠. 뭐 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보시면 좋고 요거는 자료를 뭐 기획재정본 받을 수 있긴 하지만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톡방에 올려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서 혹시나 뭐 사업이나 하면은 뭐 고용 신설했는데 어떻게 뭐 바뀌지. 그다음에 보면은 뭐 금융투자소득세, 예, 를 좀 완화시켜서 뭐 그 가상화폐나 이런 것들 세금을 2025년으로 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대주주도 원래는 한 종목에 10억 원 주식 사면은 대주주로 해서만큼 뭐 가세가 더 고액 가세가 됐는데 이제 100억으로 바꿨어요. 한 종목에 10억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10억이 무슨 대주주냐, 개인 투자자인데 뭐 이런 것들 100억으로 바꾼 것 같아요. 무튼 그리고 나면 친족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합산해서 10억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3억, 배우자 3억, 뭐 내 친동생 뭐 3억 이렇게 해서 같은 삼성전자에 막 이렇게 사면은 대주주로 판단이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일어나니까 100억으로 바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증권거래세 완화적으로 인하해 주는데요. 뭐 얼마 안 돼요. 증권 세금이 원래. 부동산은 세금이 너무 센데 뭐 몇백만, 천만 원 내는데 뭐 0.23인가 25인가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100만 원 내면은 100만 원 주식 사면은 100만 원, 10만 원, 만 원, 2,300원, 뭐 2,000 몇백 원 이렇게 세금 내요. 네, 세금이죠. 거래세니까. 네, 2,300원 정도 떼고 수수료 떼고 네,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바뀐 게 이게 민세 한정에서 이제 세금을 좀 줄여준다 했는데 원래는 이제 1,200, 4,600, 8,800, 1억 5천, 3억, 5억, 10억이 이제 양도소득세랑 구간이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1,200이 이제 1,400으로 바뀌네요. 그러면 얼마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거냐? 그럼 원래는 1,200에서 1,400, 즉 200만 원치는 15% 세금을 냈던 거예요. 근데 그 15% 세금을 안 내고 200만 원치를 6% 세금 내니까 200만 원에 9%, 22만, 18만 원. 18만 원 세금이 줄어들 거고요. 지금보다 1년치 세금에서 18만 원 줄어들고 그다음에 또 바뀐 게 4,600에서 5,000이거든요. 400만 원이 또 줄어들어요. 400만 원이 24에서 15%, 9%만큼 세금이 줄어들어요. 400만 원에 9%니까 444만, 49, 36. 36 더하기 18 해서 36 더하기 18 하니까 54만 원치의 세금이 줄어들어요. 네. 자,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이야기가 뭐냐면은 연봉이 5천만 원까지 5천만 원이 넘는 사람들은 54만 원 세금이 1년에 54만 원 세금이 줄어드는 게 됩니다. 네. 연봉이 5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은 18만 원밖에 안 주겠죠. 3천만 원, 4천만 원이신 분들은 세금 18만 원 줄어주는 거고요. 5천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54만 원 줄어드는 게 되는 이야기죠. 요지는 그 이상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아무튼 뭐 자녀당 뭐 늘어나는데 다 이게 아마 무주택자 뭐 그런 것들이에요. 자산도 2억 4천밖에 안 돼야 되고요. 그래서 해당이 많이 안 돼요. 뭐 월세 세액 공개도 무주택자만 되는 거고 저희는 투자자기 때문에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이야기들이고요. 뭐 여행자 휴대폰 상한에서 600달러였는데 800달러까지 면세해주고 술 한 병이었는데 이제 두 병으로 늘어납니다. 양주 두 병 사도 되네요. 2리터까지 괜찮고요. 담배나 향수는 동일하네요. 안 늘어나네요. 뭐 등등 이렇게 바꿀 거다 내용들이 나와 있고 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조세 개편한 내용을 본 거고요.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도 없고 부동산 투자자 관련해서도 내용 자체가 핵심은 중요해요. 근데 포인트는 국회에 통과를 해야 된다는 사실. 통과가 되지 않으면은 도루묵이다. 근데 약간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난 정권에 반대되는 세금의 방향이잖아요. 뭐 다 반대되겠죠. 왜냐하면 다 비정상적이었으니까 부동산 관련된 모든 정책들이 그거에 이제 정상화시키는 반대되는 정책을 쓰다 보니까 반발은 부딪힐 거니까 뒤에서 이제 뭘 주고 받는지에 따라서 통과가 될 수 있지만 저렇게 방향이 된다 하면은 다주택자,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욱더 투자를 하는데 좋은 환경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투자가 되게 늘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가장 큰 포인트는 전에도 얘기했고 지금도 항상 얘기하지만 취득세를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요가 증가해야 돼요. 근데 지금 사는데 세금이 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게 바뀌면은 뭐 대구건 곳곳에 있는데 아마 투자자들이 지금 전저점 근처에서 가격이 놀고 있으니까 뭐 더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오르겠지라는 마음으로
사실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금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완화되는 게 가장 제일 큰 핵심적인 정책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미 다주택자, 저처럼 집을 많이 보유하신 사람들한테는, 나 이 정도 내 세금 생각하고 했는데 세금이 줄어드니까, 그래, 고맙다. 이런 마음이 더 드는 거죠. 정부의 방향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 이제야 좀 원래대로 돌아가고 정상화되고, 종부세 자체는 폐지가 돼야 되는 게 맞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생산 가능 인구라 그러죠. 돈을 버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국민연금도 고가야 된다고 하고, 건강보험도 힘들고, 그러니 세금은 계속 걷어야 되는데, 그래서 세금을 줄이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잘해서 돈 잘 벌고, 그중에서 뭐 일부 세금 내는 거는 얼마든지 감내하면서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